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국내 첫 노사 상생 일자리 기업인데요. 채용 면접에서 지원자에게 노동조합 가입 의향 등 노조와 관련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물어봐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오는 9월 완성차 생산을 목표로 직원 채용이 한창인 광주 글로벌모터스. A씨는 면접 자리에서 면접관에게 노조 가입 의사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노조 활동 경력과 파업에 참여했는지 등 민감한 질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중립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에서 부당한 일 하면 너도 들어가겠다는 거네요. 뭐 이런 식으로 좀 그거를 꼬리를 물듯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A씨뿐만 아닙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면접 후기에는 파업하면 노조와 회사 가운데 어디를 선택할지를 묻는 등 당황스러운 질문이 이어졌다는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한 지원자는 노동조합 면접을 본 것 같다는 후기를 올렸고 또 다른 지원자는 회사가 노조에 반감을 갖고 있는 게 느껴졌다고 적었습니다. 저도 진짜 그러겠네 했는데 오후부터는 다 모든 사람들 거의 다 노조 관련 질문만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에 대해 광주 글로벌모터스 측은 노조 관련 질문으로 당락을 결정하지 않았고 노조를 부정할 의도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국내 첫 노사 상생형 일자리로 주목받은 광주 글로벌모터스에서 사상검증과 다름없는 노조 관련 질문이 이어졌다고 비판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광주시와 민주당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약 발굴을 위한 실무 협의팀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국회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는 대형 공약 발굴을 위한 팀 구성과 장기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할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또 군 공항 이전 사업에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 등 지역 현안과 21개 사업 4,500억 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에 대해서도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밤사이 광주에서 2명, 전남에서 3명 등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명이 더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서울 중랑구 확진자의 접촉자 1명과 해외 유입 확진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전남에서는 담양에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 3명이 더 나왔습니다. 이로써 어제 하루 광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4명으로 늘었고 전남은 11명을 기록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 지지를 위해 지역에서 미얀마 광주연대가 꾸려져 모금 활동을 해왔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1억 3천여만 원을 모았습니다. 미얀마 광주연대 측은 현재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데 성금을 쓰기로 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돼지 저금통을 앞에 두고 세 손가락을 펼쳐든 어린이. 삼형제가 모은 72만 원을 모두 미얀마 성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미얀마 민주화에 써달라며 보내온 성금이 이어지면서 지난 한 달간 미얀마 광주연대에 모인 금액은 모두 1억 3천여만 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참여한 인원이 1,100여 명에 금액이 6,800만 원으로 단체들에서 거친 금액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땀뽕띠 집회와 일요일 광천동 버스터미널 연대 집회 등에도 시민들의 응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5.18 민주화 운동을 떠올리게 하는 미얀마의 상황에 시민들의 참여 열기가 뜨겁습니다. 미얀마 광주연대는 전체 회의를 열고 모금액을 우선 현지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데 쓰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현지의 시위단체와 의료법률지원팀,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모인 성금 가운데 5,180만 원을 1차로 지원합니다. 미얀마 광주연대는 앞으로도 모금 활동을 계속하고 5.18 41주년 주간에 광주에서 미얀마인 전국 행사를 개최하는 등 연대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우리 섬의 가치와 중요성 증대를 위해 설립을 추진 중인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역 최종 심사 결과 목포시가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목포시가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해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최초로 제안하고 제1회 섬의 날을 개최하는 등 그동안의 노력과 정책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또 호남 고속철도와 서해안 고속도로, 무안공항 등 광역교통망의 발달에 따른 높은 접근성과 많은 섬 관련 단체, 연구기관과 해양 관련 전문 교육기관이 있어 섬진흥원과의 유기적 연계가 쉬울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 13일 광주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로 도로를 가로막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잡고 보니 지난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여성을 수십 킬로미터 쫓아온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추가로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사거리. 주차장에서 나온 회색 승용차가 우회전을 합니다. 뒤따라 오던 차들이 줄지어 멈춰서더니 오도 가도 못한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늘어섰습니다. 앞서간 차 한 대가 2개 차로 중 1개 차로를 가로막은 겁니다. 도로에 멈춰선 차량 운전자는 39살 A씨. A씨는 경찰이 차를 이동하라고 수차례 권고했지만 꼼짝하지 않고 10분 동안 이곳에 멈춰 있었습니다. 경찰은 결국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달에 전북 순창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을 광주까지 40여 킬로미터를 뒤쫓아간 남성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불안감을 느낀 여성은 파출소로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경찰은 A씨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막 얘기하셨어요. 아니 내가 내 차 가지고 어디 가든지 그게 무슨 죄냐 하면서 몇 번이나 소리 쳤거든요. 그 사람이. 경찰은 뒤늦게 A씨를 입건해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전국을 돌며 현수막을 훼손하는 등 또 다른 불법 행위를 수차례 저지른 것을 확인하고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어제 오늘 꽃샘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오늘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던 담양과 영암 등 일부 내륙 지역도 현재 7도 안팎으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온은 더 올라서 한낮 기온 광주와 담양 19도, 영암 18도로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이렇게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몽골에서 황사가 발원하면서 내일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장성이 6도, 나주 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16도, 순천과 광양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7도, 영암과 강진, 완도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5도에서 16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 오늘보다 3에서 5도가량 높아지겠고요. 내일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 개발 사업을 둘러싼 사업자 내부의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특수목적법인 빛골 중앙개발공원에서 30%의 지분을 가진 주식회사 한양은 광주시와 해당 법인을 상대로 시공사 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한양 측은 특수목적법인 최근 주총을 열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광주시와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져 제한 요청서 규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1지구 사업 법인의 이행 보증서가 미제출됐거나 부실하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서 광주경실련이 특정감사를 촉구했습니다.
광주 경실련은 광주시가 중앙1지구사업법인에 320억 협약 이행 보증서가 만료된 지 석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이를 묵인해왔고 협약과 달리 제3자 의해 130억 원의 사업 이행 보증서가 제출된 점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자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광주시 공무원들이 사업자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방문 상담한 뒤 이를 분양가 사전 심사를 받은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진상 파악과 합당한 처분을 촉구했습니다. 총장의 거취를 놓고 내홍을 앓던 광주과학기술원이 총장 직무 대행을 중심으로 업무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직무 대행은 그동안 총장 거취와 관련해 내부 구성원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지 않아 혼란이 커졌다고 지적하고 교수와 연구원, 학생 등 전체 구성원들과 항된 상황을 공유하면서 학교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법무감사와 김기선 전 총장의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암국제자동차 경주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인 주행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가 연 토론회에서 자동차 경주협회 김재호 사무국장 등은 영암 경주장이 시설 규모나 운영 능력 분야에서 전국에서 가장 뛰어나지만 수도권과 접근성이 떨어지고 일반인 참여가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며 부대시설 활용과 관광 연계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해외 경주장과 전략적 제휴 확대도 제안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